보이세요? 이쪽에 보시는 분? 잘 요거 이제 약간 한번 여기다 한번 판서를 해보고요. 요거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해보고 불편하면 이전처럼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적당히 섞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거기 교재를 보시면 자 24페이지 펼쳐주시죠. 24페이지 균형으로서의 조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균형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균형. 네. 보이세요? 그 애매한가? 보이세요? 저기 뒤에 앞에 불만 한번 꺼줘 보실래요? 네. 좀 난가? 너무 더 크게 써야 되나? 보이세요? 볼만해요? 그래요. 책 보세요. 뭐 그냥 칠판에 쓰는 거는 심심해서 쓰는 거고 책에 다 담겨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줄 볼게요. 24페이지. 자 현실에서는 균형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형화된 모형에서는 마치 모든 생산자랑 소비자가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너 얼마에 살 거야, 얼마에 줄 거야 등등 이렇게 경매인한테 보고하는 거지. 경매인이 위에서 딱 관장을 하면서 선의의 경매인이야. 그래서 이거 살려는 사람이 많군. 그럼 당연히 가격을 좀 올리고 팔려는 사람이 많군. 그럼 가격을 낮추고. 그래서 경매인이 이런 모든 정보를 결합해 암묵적인 경매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청산 가격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균형이다라고 하면 이 균형에서는 균형되면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다 딱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마켓이 클리어링 되었다. 그래서 시장이 청산되었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청산됐다는 표현은 이제 뭐냐면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다 거래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마트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겠지. 만약에 초과 공급이 되면 공급자가 많이 있어서 이 물건을 못 파니까 울고 있을 것이고 수요자가 초과 수요가 되면 당연히 물건 사려는 사람이 물건을 사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구하려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시장 청산 가격이란 그냥 균형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역할 시장을 청산시키는 요런 역할을 누가 합니까? 라고 하면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라는 게 신호등 역할을 하면서 맨 마지막 줄에 조정되는데 우리 경제학자들은 사실 균형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뭔가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균형에 도달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경제학자들은 보통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건 밝히지 않고 시장에서 이런저런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균형에 도달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수요 이동의 영향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요거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크게 좀 한번 그려볼게요. 수요와 공급.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가격이 있고 여기다가 수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수요 곡선 이렇게 표현할까? 여기는 X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X의 가격 이외에 기타 이렇게 있는 기타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야. 공급 곡선 마찬가지입니다. X에 대한 공급 함수로 표현하면 가격이 있고 나머지 기타 이 기타가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자 거기 한번 예를 통해서 다시 볼게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 책에 보시면 첫 번째 줄 자 이전의 사례에서 토마토가 이런 뭐 살모넬라균의 급증이 원인으로 의심된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면 사람들이 토마토 수요를 줄이게 되겠지. 그럼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간단한 얘기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는 균형 가격과 균형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균형 가격과 균형 수요량은 요게 요렇게
이렇게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거 요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끝이지 뭐. 그래서 균형이 거의 그림에 보시면 E1에서 E2로 가게 되었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어요. 여기 다시 보시면 어떤 살모균이라는 게 균의 등장, 이게 공급에는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수요 곡선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니까 수요 곡선은 이동하고, 근데 이로운 영향을 주면 사람들이 더 막 몰려들게 되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우측 이동일 텐데, 여기에 네거티브한 수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으로 디맨드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우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할까? 여기 A점에서 B점으로 가는데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과정을 보시면 여기 상황에서 가격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가격이 여기 PA로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초과 수요가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초과 공급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가격이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하고, 자 그래서 가격이 낮아지면서 B점으로 가게 되면 그때 스톱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뭐 간단한 거야. 근데 이제 가격이 이제 바로 조정되면 A에서 B로 바로 갈 거고, 가격이 조정이 안 되면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가 가격이 내려가면서 초과 공급이 작아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B점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PB가 되면 그때 균형이 돼서 멈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식을 통해서 거기 나와 있는 거 직접 도출된 건데 뭐 간단한 연산이니까 보시고 공급 곡선이 불변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와 유사한 몇 가지 예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밑에 가볼까? 마지막 단락. 자 새로운 거 한번 볼게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봅시다.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바깥으로 가는 경우도 있네요. 소득이 증가한다 할게요. 소득의 증가. 이렇게. 아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공급 곡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니까. 그쵸? 뭐 소득이 증가한다고 갑자기 뭐 비용이 생산 기술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 소득의 증가는 수요 곡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근데 수요에 의해서 당연히 밑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수요 곡선이 상방 이동하고요. 주어진 가격에서는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균이 발생하는 거랑 반대가 되겠지.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대체재가 더 비싸지거나, 여러분 토마토의 대체재가 뭐가 있을까? Y재가 가격이 비싸졌어. 토마토의 대체재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토마토의 대체. 네? 뭐가요? 포도? 뭐가 있을까? 토마토가 뭔지 아시죠? 사과랑 할까? 아무튼 모르겠어요. 같은 빨간 색깔이니까. 사과의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빨간 색깔 사과가 있고 토마토 있고 나는 뭐 빨간 색깔만 먹으려고 하는데, 빨간 사과의 가격이 상승하면 사과의 소비량이 줄어들겠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과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하면서 이 대체적 관계라는 것은 X제가 지금 토마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요인 때문에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를 같이 정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대체재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뭐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예제가 있는데 뭐 간단한 예제예요. 이거는 지금 수요 공급이니까 그냥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걸 놓고 풀면 되잖아. 근데 이 예제가 이제 저 뒤에도 예제가 있는데 뭐 뒤에 가면 그 예제만 잘 보셔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만 볼게. 자, 예제 보시면 땅콩 시장에 수요 공급이 있는데 A번 누군가 땅콩 알레르기에 대한 치료법을 발견했어요. 그럼 땅콩 알레르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먹을 수 있게 됐잖아. 그럼 땅콩에 대한 수요가 고객이 더 늘어났지. 그러니까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다른 요인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해서 거의 그래프 보시면 D1에서 D2로 이동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곡선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공급도 같게 한번 볼까요? 공급 곡선. 우선 공급 곡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는 공급 곡선의 의미가 비용 곡선이다 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공급 곡선의 이동과 곡선 상의 이동, 곡선 자체 이동과 곡선 상의 이동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아니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세 번째 줄 보시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 책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분석에 있어서 거시경제도 마찬가지야. 거시경제도 X축, Y축에 있는 ISLM이나 ADAS도 마찬가지고 그거 이외에 다른 게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고 뭐 그게 변하면 그럼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 볼게요. 우리는 소비자의 기호가 변하여 제품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기호, 이거는 소비자니까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야. 자, 다음 줄에 볼게요.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했는데 동시에 자, 거기 찾았습니까? 두 줄 내려가 보시면 중간에 이러한 기호의 변화는 각 가격대의 생산자가 팔기를 바라는 수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 곡선은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생산비나 외부 옵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고요. 이건 앞에서 얘기한 거야. 근데 공급 곡선이 이동은 안 했지만 여기 다시 볼게요. 여기 살짝 보시면 아니 이렇게 수요가 변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를 볼까요? 이렇게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지만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양자를 붙이면 공급 양은 변해요. 지금은 감소했지. 이렇게 표현한다. 곡선 상에서 이동이죠. 그래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변하면서 곡선은 가만히 있고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왜 있겠지. 비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밑에 공급 이동의 영향.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아니 공급 곡선은 이제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그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위에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토마토에 대한 공급량. 여기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게 X의 가격이고 나머지 기타 등등인데 이 코스트와 관련한 비용과 관련한 기타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위에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비료가 싸지면 그 밑줄 치면 그럼 비료가 싸지면 비용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밑에서 공급자들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낮아지니까 비용 부담이 생산기술 증가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밑에 설명되어 있는 거 보면 생산 요소 구입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비료 가격이 하락하니까 자, 그러면 이 공급하는 사람이 생산자잖아. 우리 저 뒤에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할 거야.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공급자가 얻게 된 총수입에서 이 총수입은 이제 얼마짜리 몇 개 팔았니? 뭐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빼기 총 비용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생산과 관련한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얘가 그냥 일정하다고 할게. 얘가 고정돼 있어. 비용이 낮아지면 이윤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윤이 증가하게 되면은 아니 더 토마토 생산을 할 유인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비용의 1달러 가격 하락은 이렇게 이윤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더 생산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곡선 위에 그림 보시면 공급곡선 우측 이동하는 거 그대로 보면 되니까 뭐 따로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연산 푸시면 되겠고. 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재미난 케이스 스터디를 볼게요. 사례 연구인데 사례 연구도 읽어봤나 안 읽어봤나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뭐 말 그대로 어떻게 할지 뭐 스토리를 주긴 하겠지만은 뭐 이렇게 주진 않겠지. 우버는 어떻게 택시 산업을 사로잡았는지 설명하세요.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럼 안 읽어봤으면 우버가 어떻게 잡았지? 막 소설을 쓸 거고 소설이 더 정확한 정답일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나 체크하는 거니까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띵 틀린 걸로 할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시라는 뜻입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재밌어요. 눈보라가 뉴욕시를 강타할 때마다 사람들은 시장 균형에 교훈을 얻는데 우리도 뭐 종로나 아니면 강남이나 연말에 택시 잡으려고 하면요 안 잡혀요. 그래서 선배님들 모임을 해서 종로에서 했거든. 학교 근처에서. 근데 이제 끝나고 한 12시쯤 됐더니 집에 가려고 하는데 택시를 못 잡아가지고 계속 걸어가지고 뭐 서울역까지 가고 막 얘기하면서 걷다 보면 택시가 오겠지?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런 뉴욕도 그런가 봐요.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져서 사람들은 울분이 치솟는데 뭐 그렇게까지 화가 난대요. 택시를 잡는데 요즘 뭐 카카오 택시나 이거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쉽지 않죠. 안 잡혀서 어떻게 된다? 울분까지 썼어요. 화가 난대요. 화가 나.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뭐가 어쨌다고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택시는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대. 하지만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회사 승객은 대기 시간 없이 안 기다려도 됐나 봐. 그래서 택시 중에서 이 택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우버 뜻이 뭔가 저도 이제 안 찾아봐서 모르겠네. 우버 하면 대기 시간이 없이 바로바로 잡을 수가 있나 봐요. 오케이. 아니 그럼 되게 좋으네. 자, 거기 보니까 두 번째 달러 보시면 거대한 뉴욕 택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도 우버가 통근자들을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기 때문에 통근자들이 행복해하다. 그렇잖아. 기다리지 않고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하지만 공짜가 없습니다. 대개 그들은 그렇지 않대요. 우버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많이.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원리가 있는 거지. 사람들이 그냥 우버는 대기 없이 바로바로 되는데 가격이 이렇게 지금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한 거야. 어떤 충격? 뉴욕인데 거기다가 눈보라까지 있어. 근데 가격이 비싸. 이렇게. 가격이라는 게 이게 비싼 게 사실은 안 좋긴 한데 그만큼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위에 택시처럼 가격이 너무 싸면 뭐 파나 김치 가격이 너무 싸면 집값이 너무 싸면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공급 물량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단락에 눈보라는 택시 기사에게 공급과 수요의 악몽을 낳는데 뭔가 볼까요? 그들은 가격을 조정할 수 없대. 그러니까 택시 기사는 눈보라가 있으면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거. 그대로 정해진 미터기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 보니까 시 당국이 택시가 책정할 수 있는 요금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 운전수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더 많이 운행을 해야 된대요. 근데 거기 보시면 도로 상태가 나쁘면 택시기사가 벌 수 있는 돈은 곤두박친데. 왜냐면 도로 상태가 막히고 차 막히고 뭐 눈보라치고 미끄러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 기사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게다가 사고 위험은 올라가고 많은 택시 경우에는 이렇게 눈보라 있고 이때는 그냥 어차피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 집에서 쉬어야겠다. 그럼 당연히 계속 운행할 가치가 없어서 다수가 차고지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눈보라가 되면은 택시 기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한다? 공급이 감소한다니까. 감소. 가격은 그대로인데 눈보라 때문에 집이나 가자.
이렇게 공급은 감소하고 뭐 택시가 안 잡히는 거지 뭐. 당연하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요는 높고 공급은 낮다. 가격이 올라야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공급은 낮은데 가격은 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규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살짝 여기다 그림 그릴 공간을 마련 안 했는데 살짝 여기다 그림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러면 수요, 공급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택시 기사분들이 공급자가 이게 감소합니다. 왼쪽으로 이동을 하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가격은 그대로 가만히 있단 말이야. 정부가 가격은 올릴 수 없게 통제했어요. 여기 A에서 여기 B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서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택시 공급하려는 사람들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택시를 못 잡는 거지. 반면에 우버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가격을 조정할 수 있대.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싼 게 이쪽에 있는 것처럼 아이고 이게 그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차고지로 다 가네. 그럼 고생해서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대가를 쳐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C점으로 가는 거야.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라가나 봐요. 그럼 요 가격에서는 C점에서 당연히 돈을 지불하면서도 우버 택시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탈 수 있는 거지. 아, 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걸어갈래. 이러면 당연히 일부는 비싸니까 공급량이 이렇게 수요량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은 균형해서 가격이 올라가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 재미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다음에 두 가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대요. 일부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낼 의향이 없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서 나간대. 아, 나 택시 안 타. 이렇게. 또한 평소 가격에서라면 운행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일부 우버 기사들이 눈보라가 치네? 옛날 같으면 나 그냥 차고지로 가려고 그랬는데 야, 요때는 가격이 좀 올라가네? 같은 시간을 같은 거리를 뛰어도 돈을 한 2배 받을 수 있다? 그럼 좀 그냥 고생스럽지만 할까? 이런 유인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공급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또 오히려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오른쪽 칼럼 가보시면 충분히 높은 가격을 택하게 되니까 우버는 눈보라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킬 수가 있다. 하지만 우버의 문제점은 때로는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탔긴 탔지만 아, 이거 너무 비싸네 해가지고 트위터 같은데 불만이 폭발하기도 한대요. 거기 레퍼런스 있는데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 다음 단락 한번 보시면 이런 승객들은 기본적인 균형의 원리를 잊어버린 것 같다. 기사 한 명이 증가하는 불만에 다음과 같이 응답했대요. 기사로서 나는 가격 상승이 없다면 눈보라가 칠 때 내가 그냥 집에 있을 거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뭐 바본가? 눈보라 치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면 기사가 없을 테고 모든 사람들은 6블록을 가려고 차를 30분이나 기다렸다고 불평할 것이다.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버가 어떻게 택시 산업을 사로잡았냐면 소비자가 가격이 올라간다? 그만큼 내려고 하는 소비자가 있는 거야. 추운 겨울에 12시에 이게 밖에서 거리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그냥 내일 굶더라도 택시를 타야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니까 뭐 그러한 가격 규제를 벗어나게 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자, 거기 보시면 우버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택시가 충분히 아는 것처럼 우버차도 충분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게 바로 경제적 균형의 냉정한 논리네. 그래서 냉정한 논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버가 자동화된 가격 상승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평판이 나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이거 그러네. 택시 기사들과 시장의 원리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았냐면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나쁜 평판이 있을까봐 그런 얘기를 해주네. 가격 상승은 하긴 하는데 너무 많이 상승해서 4배나 올라가면 좀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가격 상한선을 좀 설정을 해. 그럼 택시 기사분들이 약간 그러면 야, 너 안 할래 하니까 우버에서 눈보라가 치는 경우가 맨날 치진 않겠지. 맨날 봄, 여름, 가을, 겨울 치지는 않은 거니까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격은 그래도 한 조금 1.5배 정도 올리고 택시 기사분들은 생각보다 내가 많이 안 받네. 그럼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니까 좀 나가서 손님들을 태워주세요. 그럼 손님들은 비용을 조금만 더 부담하게 되고 4배씩은 아니고 기사들도 좋고 대신 우버 택시 회사는 좀 약간 손해를 보긴 하겠지만 대신 좋은 이미지와 또 고객을 확보하고 이용하다 보면은 어플도 깔려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보통 눈보라치지 않을 때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단락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사들은 소비자에게 책정하기를 원하는 가격을 기사에게 그대로 지불을 하고 대신 경영진이 좀 손해를 보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남는 장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건 또 다른 종류의 균형이다 하면서 매듭을 짓고 있어요. 뭐 그러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에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해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오렌지의 수요 공급 곡선이 거기 나와 있는데 우선 균형 이걸로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B번이 관심사야. 플로리다에서 된서리로 인해 가지고 오렌지 가격이 상승하고 된서리니까 공급이 감소하겠죠. 공급 곡선이 뭐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플로리다에 뭐 된서리 이게 되면 된서리로 여긴 대상이 뭐야? 오렌지네. 오렌지에 관련된 공급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소하게 되죠. 자, 그래서 거기 식을 보시면 B번 해설의 식을 한번 볼게요. 새로운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새로운 공급 곡선은 이게 원래 공급 곡선에다가 마이너스 400만큼 감소한 거야. 그래서 400파인트씩 감소해서 400 감소했고 이게 이제 새로운 공급 곡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공급 곡선과 이꼴 해가지고 수요 곡선을 같게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아이고. 요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죠. 요렇게.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림까지 한번 그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30페이지 가보시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에 하나만 이동할 때 효과가 나와 있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해볼까요? 그림 한번 심심한데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해볼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한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수요 공급 수요 곡선이라 할게. 수요 곡선, 여기는 공급 곡선.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처음 출발 자체는 수요와 공급,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수요와 공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수요와 공급, 수요 공급 곡선만 그려도 될 것 같긴 하는데 하는 김에 다 하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뭐 9가지 경우 있고, 수요 곡선 우하향하고, 저는 빨리 그리게 되네. 여러분들은 그리기가 힘들겠네. 공급 곡선 우상향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화낼까봐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수요 곡선인데 여기가 이제 균형이란 말이야. 여기가 이제 균형이죠. 균형. 자, 그래서 여기는 수요 곡선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고, 수요 곡선이 뭔가 우측 이동할 수 있고,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급 곡선도 볼까? 공급 곡선이 그대로 있을 수 있고,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할 수 있고,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할 수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거기 보니까 수요 곡선이 뭐 바깥쪽이 우측인가 보지? 안쪽이 좌측. 그리고 공급 곡선 이렇게 해서 균형에 미치는 거 하는데, 이걸로 하면 둘 다 변하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수요 곡선이 그대로 있고 공급 곡선이 그대로 있으면 둘 다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공급 곡선이 우측이면 공급 곡선이 우측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약간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우측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공급 곡선이 좌측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균형점 볼게. 여기 균형점으로 한번 보시면 A에서 B가 될 거야. A에서 B가 될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그대로 있는데 공급 곡선이 우측이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얘는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그냥 뭐 이렇게 보기 좋게 그냥 약간 나열한 거고, 그냥 뭐 하나하나씩 그냥 보시면 되겠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공급 곡선이 그대로 있는데 수요 곡선이 조금 작은 걸로 합시다.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 볼게요.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지.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뭐 별로 복잡하진 않고, 얘가 이제 뭐냐면 요거 네 가지 경우가 이제 어떤 게 얼마나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책으로 따지면 어디에 나오냐면, 뭐 이동하는 건 같은데 거기 보시면 책에 거기 35페이지 보시면 두 곡선이 모두 이동할 때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어렵진 않고요. 자, 살짝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어.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니까 녹색깔로 할게. 요렇게 우측 이동합니다. 요렇게.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했어. 이렇게 우측 이동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할 때 얼마나 많이 이동하는가에 따라서 균형점이 달라져. 살짝 여기 보시면 여기가 A점이야. A점. 여기가 A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B점이 여기야. C점이 여기야. 이해 가세요? 자, 다시 여기를 좀 부각시켜서 한번 표현할게요. 요거야, 요거. 어차피 이거 하나만 합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요거만 부각해서 볼게요. 아니, 원래 균형점이 A점에서 시작인데, A점에서 보는데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공급 곡선이 다 우측 이동했어. 그래서 디맨드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을 했어요. 둘 다 우측 이동했어. 그러면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그림 보이세요? 좀 작나? 저기에 보시면 이걸 이렇게 할 수 없고, B와 C는 전부 다 생산량,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살짝 이동하는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B점으로 가게 되는 것은 수요 곡선 이동이 훨씬 더 큰 경우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다 새롭게 그릴게요. 그림을 좀 크게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다가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수요 공급인데, 자,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거든. 수요 곡선을 지금 녹색깔로 했으니까 맞춰서 한번 볼까요? 우측 이동했는데 우측 이동을 많이 한 거야. 근데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 거는 조금 우측 이동한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 나중에 보면 거리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거리로 할 때는 요 옆에 거리로 해야 돼요. 옆에 거리. 요게 공급 곡선 이동, 수요 곡선의 이동은 이렇게 되는 거야. 노란 색깔로. 자, 그럼 균형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A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같이 이동해서 여기 보시면 B점 이렇게 가게 된 거 알 수 있어요. 수요 곡선의 이동이 훨씬 더 크게 돼서 결국에는 B점으로 가게 됐는데, A와 B를 비교해 보면 Q는 당연히 증가해요. 근데 P가 역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다 우측 이동했는데 디맨드 곡선이 우측 이동한 것보다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게 더 크다고 할게. 그럼 딱 봐도 이제 거래량은 다 증가하는데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가격이 하락하는 압력으로 작동할 것이고,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려는 압력으로 작동을 할 텐데, 어느 게 힘이 더 크다고? 가격 하락 압력이 더 큰 거야. 자,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여기다 그냥 바로 그릴게요.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 게 훨씬 더 크게 되니까 이렇게 크게 이동했다 할까? 그럼 여기 C점 여기다 찾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점. 아이고, 이게 별로 차이가 나진 않았어. 수요 곡선을 너무 많이 이동해 버렸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하락한 거야 이렇게 해서 하락. 그래서 여기 보시면 P가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어차피 우리 책에 거기 35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따라서 두 개의 동시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떻게 되는가? 예, 그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살짝 한번 볼까? 자, 이렇게 수요 공급이 같이 변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거기 교재에 있는 거 예를 한번 통해서 볼게요. 예를 통해서 보시면 자, 35페이지 보세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동시에 이동하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 보통 이제 물어보게 되면 요 경우를 많이 물어보겠지. 자, 둘 다 안쪽으로 감소하는 경우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둘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 거기 보니까 토마토 시장에서 수요가 안쪽으로 갔고 유가가 상승해서 생산비 증가로 공급 곡선 안쪽으로 갔고, 우리 밑에 보세요. 밑에 그림 35페이지 그림 보세요. 밑에 그림 보시면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하고 수요 곡선 좌측 이동한 거 보이세요? 2원에서 2투로 균형 갔는데 어떤 게 더 많이 이동했냐면 거기 보시면 공급 곡선 이동한 거랑 수요 곡선 약간 기울기까지 변하는 걸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은 반드시 감소하는데 가격은 어느 게 더 많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보세요. 하지만 균형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지 않다. 바로 위에 보시면 균형 수량은 Q1에서 Q2로 명백히 떨어진다. 반드시 떨어지는데 가격은 올라갈지 낮아질지 불분명하다. 거기 나와 있는 게 이동하는 곡선에 이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이제 기울기까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동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면요. 자, 여기서 거의 굵은 고딕으로 결론 보시죠. 일반적인 규칙은 뭐 대단한 규칙은 아닌데 두 곡선이 동시에 이동을 하게 되면 균형 가격이나 거기 보시면 균형 수량 중에서 하나의 변화 방향은 확실하지만 둘 다 모두 알 수는 없다. 뭐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림 36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서 거기 세 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아니, 이 경우는 가격이 다 상승한 거 보이세요? A, B, C 전부 다 가격이 P1에서 P2로 올라갔어. 근데 A는 수량이 Q가 증가했고 B는 이동한 게 같아져서 이때는 Q는 변함이 없고 C는 수량이 감소하는, 뭐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가격은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수량은 알 수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뭐 같이 변하는 거 보시면 앞에 하나 변하는 건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거기 응용 나와 있는 그 사례가 또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책에서 자신하고 있는 앞에 목차에서 나와 있는 사례예요. 비디오 게임의 몰락이래. 공급의 이동과 비디오 게임의 몰락. 비디오 게임 많이 하세요? PC 게임 많이 하세요? 뭐지 이렇게 배그인가? 맞아요? 뭐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 대학원 다닐 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등장했어요. 요즘 민속놀이 비슷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교수님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교수님들 만나면 스타나 해볼까요? 그 전에는 늘 학교 주변에 당구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늘 갑자기 교수님께서 조교분이 와서 휴강 쓰면 와 소리 지르고 갈 데가 없잖아. 가서 뭐 어디 가겠어? 운동장에서 멍하니 있기도 그렇고 당연히 당구장 가는 게 그냥 그랬거든. 그래서 바글바글 했는데 그러다 이제 PC 게임이 나오게 되면서 PC방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군대를 가신 교수님이 있어. 그런 분들은 스타를 할 줄 모르더라고. 그래서 왜 갔다 와서도 스타가 인기인데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갔다 왔더니 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내가 지금 해서는 어느 정도 단계 가기도 글렀다 해서 아예 안 하는 뭐 그런 분들이 있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안 하다가
하지 말래. 그 주위 사람들이 이걸 했다가는 인생이 망한다. 그러니까 괜히 겁나잖아. 그래서 안 하고 아기자기한 게임 뭐 이런 게 있었어. 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인가 뭐 그런 거 있어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나무 캐고 집 짓고 밭 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PC방 가서 하면은 이게 재밌는데 그때 이제 그 옆에 동기 중에 한 명이 PC방에서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PC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게임 이제 거의 초창기고 하니까 세계 랭킹 3인가 그렇대. 뭐 이렇게 등급이 나오잖아. 그래서 진짜 보니까 잘하더라고.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됐지. 뭘 했냐면 온라인에 접속을 해가지고 한번 한 거야. 했더니 저는 조용히 농사 짓고 있는데 이상한 막 돌 던지는 기계가 나와서 다 박살내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 좋겠어요. 뭐 우리 내가 짓던 농작물 다 날아가는데 그래서 기분도 안 좋고 시간도 오래 들여가지고 3-40분 해서 이제 그거는 이뻐가지고 했는데 스타크래프트는 좀 약간 그렇잖아. 징그럽잖아. 그런 괴물 뭐 저그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건 게임이 일찍 끝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뒤늦게 이제 하게 돼가지고 했죠. 근데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잘하는 아는 선배 형이나 옆에 팀별로 하니까 이렇게 약간 꼽사리 껴가지고 조용히 하다가 이제 뭐 거의 죽기 직전이면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하는 거 보고 뭐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하죠. 아무튼 이게 비디오 게임인데 아니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그래서 이제 경영학에서도 이런 PC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이 뭐 사람들의 무슨 뭐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창 그런 연구가 많아졌는데 거기 첫 번째 줄에 사람들은 비디오 게임을 무척 좋아한다. 미국에도 여러 가족 중 적어도 한 명이 게임을 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절반 이상이며 이들 중에 많은 가구는 여러 대의 게임기를 갖고 있기도 하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다음 달락 볼게요. 이런 숫자를 봤을 때 초창기에 많은 게임이 이거 한철 유행이야. 그래서 이윤 내는 거는 불가능이야.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대. 그래서 아는 어떤 교수님은 아들이 뭐래더라 공부를 되게 잘했나 봐. 그래서 그걸 엄청 잘해가지고 무슨 뭐 서울대 물리학과인가 어딜 가고 했는데 처음에 이 친구가 이제 공부에만 매진하다가 게임에 손을 댔나 봐. 이 아버지 입장에서 뭐 언젠가 그만두겠지. 아니래. 1학년 때 뭐든 열심히 하잖아. 하루 종일 24시간 게임을 하면서 2학년 되면 나아지겠지. 아니래. 그냥 계속 해가지고 3학년 됐는데도 계속 게임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막 걱정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뭐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이제 단점은 거기서 못 나오기도 하나 봐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게임이 엄청 인기가 되면서 대히트가 됐는데 아니 거기 밑에 내용을 쭉 보시면 북미 비디오 게임 산업의 공급이 너무 많은 공급자가 되니까 오른쪽 보세요.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됐어? 거기 그림 보시면 1981년도에서 83년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엄청 이동해 버리니까 가격이 35달러에서 5달러로 대폭락했네. 사용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가지고요. 31페이지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 비디오 게임기 가격이 너무 유행해서 폭락했는데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이때만 해도요. 특허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인식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그게 있으면 원하기만 하면 게임기를 그냥 이것저것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공급자들이 엄청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중간에 골드러시랑 비슷하게 됐대요. 그래서 많은 생산자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한 부분에서 뭐 생산을 비슷하게 베껴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다 망한 거지 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선도적인 게임기 제조사도 가장 악명 높은 실패가 아타리라는 게임이 있나 봐. 그래서 거기 보니까 팩맨이라는 게임과 ET라는 걸 만들었는데 팩맨이 좀 인기를 못 끌었나 보지? ET는 영화로 대박이 났는데 뭐 그냥 게임기로는 뭐 그렇게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중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 이거 많이 생산했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이게 막 시장에 공급되면은 가격이 대폭락하게 되니까 우리 가끔 배추와 고추 이런 농작물 같은 경우도 보면 농부들이 그냥 막 갖다 버리는 경우 있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32페이지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림 얘긴데 수요 곡선은 일정한데 아니면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공급 곡선이 엄청 이동하게 돼서 가격이 대폭락하게 됩니다. 가격이 너무 이렇게 폭락하게 돼서 중간에 보세요.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하게 되었고 고수익을 내던 아타리는 결국 출하하지 않은 수십만 개의 ET 게임을 은밀하게 뉴멕시코의 매립지에 묻어버렸대.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뭐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뉴멕시코 매립지에서 어떤 예, 굴착기 하는 요 사람이 딱 보니까 어이구 게임기가 여기 잔뜩 묻어 있네 뭐 이런 걸 해서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디오 게임 시장의 몰락과 뭐 이런 것들도 수요 공급 가지고 다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닌텐도라는 데가 나타나면서 좀 이렇게 샥 성공을 거두게 됐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예제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33페이지 가보시면 가격과 수량의 변동의 크기를 조정하는 요인은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34페이지 보세요. 아니 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동을 많이 하면 가격과 수량의 변화가 클 것이고요. 근데 이동을 했는데 거기 그림 하나만 볼까요? 자, 한꺼번에 그릴게.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을 한꺼번에 같이 그려볼게요. 자, 밑에 두 개 그림을 볼까? C와 D를 볼까요? 자, 공급곡선이 이렇게 이동했어요. 공급곡선이 S1에서 S2로 이동을 했는데, 자, 그때 수요곡선에 따라 가지고요. 수요곡선이 그 왼쪽은 어때요? 기울기가 완만하고요. 이거 이제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봐야 되니까 여기에 교차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여기 A에서 여기 2점, 여기 여기 보시면 공급곡선이 이동을 했는데 여기 B로 할게요. B, C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수요곡선 C, 수요곡선 B 이렇게 돼서요. 자, 차이점이 뭐야? 공급곡선 이동한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동한 크기는 이렇게 같아요. 근데 이동뿐만 아니라 가격과 수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동뿐만 아니라 기울기도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 보시면 파란 색깔 수요곡선 C보다 거기 핑크 색깔 완만한 경우가 가격은 덜. 밑에 그림 보시면 알겠죠? C는 수요곡선이 완만할 때, D는 수요곡선이 가파를 때, 수요곡선이 가파르면 가격이 훨씬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완만하면 가격은 조금 떨어지고 Q가 많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밑에 곡선의 기울기 얘기 나와 있는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림 한번 그려서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탄력성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